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광주 군공항을 전남으로 받자며 언급한 데 대해 윤장현 시장이 구체적인 방안을 찾겠다며 화답했습니다. 공사계약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달 전기공사업자 3명을 구속한 데 이어 뇌물을 받은 한전 직원 3명을 체포했습니다. 쿠레일 호남본부가 내일 설 승차권을 예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유인도 가운데 생태 문화자원이 보존돼 있고 주민과 자치단체 의지가 높은 섬을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해 지원합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광전남 상생 차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낙연 지사가 군공항을 전남으로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서 윤장현 시장도 구체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군공항 문제에 대해 윤장현 광주시장은 광주 전남 상생의 원칙을 갖고 열린 마음으로 교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상생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큰 그림을 그릴 때 공항 문제야말로 광주의 미래의 가장 큰 화두일 것입니다. 윤 시장은 군공항이 옮겨갈 지역이 확정될 경우 해당 지역민을 위해 광주시가 해줄 수 있는 지원 대책이 무엇인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군공항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와 실현 방안 마련은 광주 전남 상생협의회가 이끌어갈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협력해야만이 미래가 열린다는데 동의가 된다면 당연히 실무 차원에서 훨씬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담아내갈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이에 앞서 이낙연 전남지사는 시도 상생 발전을 말하면서 좋은 것만 가져오려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입맛에 맞는 단 것만 우리한테 주고 군공항은 광주 시내 그대로 두어라. 이렇게 말하는 건 상식에 어긋나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군공항 이전 문제는 시장과 도지사의 적극적인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광주 전남 상생 협력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는 만큼 군공항 이전 해법 찾기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군공항을 전남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이낙연 지사의 발언과 관련해 무안 지역에서는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시도가 보다 큰 틀의 해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MBC 신년대담에서 이낙연 지사는 광주 전남의 상생을 이야기하며 군공항의 전남 이전을 반대하는 건 상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 내로 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어딘가는요. 어딘가로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것에 그건 대해서는 민간공항과 한 세트로 온다고 봐야 될 겁니다. 묶음을 의미하는 한 세트라는 발언으로 이 지사는 무안공항을 군공항 이전 대상지로 삼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지사직 취임 7개월 만에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금까지의 전남도의 입장을 뒤집어버린 셈입니다. 무안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군공항 문제에 대해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군사공항 반대 대책에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8만 구미 한테 똘똘 뭉쳐서 군사공항 반대 저지를 해 나갈 것입니다. 민선 5기 전남도는 광주 군공항의 무안공항 이전에는 신중론을 보였습니다. 다 좋은 거는 전부 다 가져가려고 하고 나쁜 거는 다 뱉어내려고 하면은 안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무안국제공항은 당초 개항과 동시에 광주공항의 민항 기능을 맡아 호남권 관문공항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당장의 잣대가 아니라 지역의 발전 가능성과 국가의 장래를 내다보면서 판단했습니다. 광주 지역 정치권의 반발로 무안광주 고속도로 개통 이후로 또다시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로 연기됐던 광주공항 국내선 기능 이전. 이제 무안공항으로 국내선 통합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이낙연 지사의 군공항 돌발 발언에 전남도 공무원들조차도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부분 파업에 들어갑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오늘 새벽까지 밤샘 교섭에 나섰지만 사내 도급화 등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각각 4시간씩 부분 파업에 들어가는 한편 사측과의 대화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쟁점이 됐던 임금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노사가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대타협의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사계약 비리의 의혹과 관련해 한전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기공사업자 3명을 구속한 데 이어 뇌물을 받은 한전 직원 3명을 체포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한전 직원 3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혐의는 뇌물수수. 검찰은 이들이 한 달 전에 이미 구속된 한전 협력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에 체포된 한전 직원 3명은 지난해 이곳 한전 나두지사에서 같은 시기에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이 받은 금품의 규모는 수천만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검찰은 한전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전자입찰 과정에서의 해킹 등 부정한 방법이 동원됐다는 의혹도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업체들이 회비를 자체적으로 모아서 억대의 비자금을 마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전 직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코레일 광주분보는 호남선 설 승차권을 내일 예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설 승차권 예매는 인터넷 예매의 경우 내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되고 역이나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합니다. 예매는 1인당 6장까지 가능한데 내일 다 팔리지 않은 승차권은 모레 오전 10시부터 다시 판매할 예정입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문화전당과 금남로 산마를 잇는 차도와 보도가 본격적으로 재정비됩니다. 광주시는 아시아 문화전당 권역의 낡은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 보행자 우선의 도로를 만들기 위해 차도와 보도를 재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대상 구간은 광주 YMCA에서 금남공원까지 500여 미터로 보도에 설치된 보행 방해물을 옮기거나 정비해 걷기 편한 도로로 재탄생시킬 계획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초등학생 성추행하고 드릴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광주 모 초등학교 직원 54살 오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도 오 씨 등을 지난달 11일 대기 발령 조치한 데 이어 이들이 피해 학생과 접촉할 수 없도록 빨리 대처하지 못한 데 대해 교육감이 어제 재차 사과했습니다. 오 씨 등은 지난해 11월 학교 비품실에서 8살 A군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학교 측은 2달 넘게 이들을 격리시키지 않아 학부모의 반발을 샀습니다. 5.18 기념재단 새 이사장으로 차명석 전 상임이사를 선출했습니다. 기념재단은 어제 열린 이사회에서 차명석 전 상임이사를 제12대 이사장으로 추대하고 본인 동의 절차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차명석 전 상임이사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구속됐으며 기념재단의 초대 사무처장과 박관현 열사기념 사업회장 등 역임했습니다. 지난 주말 많은 인명피해를 낸 경기도 의정부 화재 사고, 여러 가지 이유가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경제성과 편리성을 앞세운 규제 완화가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광주에도 원룸과 오피스텔, 주상복합 건물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현장을 긴급 점검해봤습니다. 130명에 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한 의정부의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는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구조 때문에 피해가 커졌습니다. 아파트는 건물 사이의 거리가 최소 6m 이상 떨어져 세워져야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광주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확인해봤습니다. 상업지구에 위치한 이 주상복합 건물은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가 1m에 불과합니다. 양손을 뻗으면 두 건물이 닿을 정도로 가깝습니다. 소방차가 이제 안으로 진입 못하니까 좀 낮잖아요. 입구가 낮거든요. 좀 그것 때문에. 뿐만 아니라 불이 나도 소방차가 건물의 특정 위치에만 댈 수 있을 정도로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이 도시형 생활주택 건물은 15층 건물이어서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 설비가 설치돼 있지만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이 도로가 유일합니다. 광주에는 주상복합 건물 81단지를 포함해 원룸과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도시형 생활주택이 559단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 때문에 화재에 취약한 형태의 건물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며
일단 지어진 건물에 불이 났을 경우 빨리 현장을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초동 대처하고 두 번째 이제 건물 간의 이격거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을 지을 때 충분히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를 하면 이번처럼 도미노 현상 같은 낮다 하면 대형 인명피해를 부르는 것으로 확인된 도시형 생활주택. 광주시와 소방당국도 긴급 실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 시행 이후 광주 전남 지역 가계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체율도 덩달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현재 광주 전남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31조 8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8.3%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9월 말 현재 0.48%로 전달보다 0.03%포인트 상승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차기 당권에 도전한 박지원 후보가 신당 창당 흐름에 대해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후보는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정동영 전 상임 고문이 신당행을 선택한 것은 지나친 계파 싸움의 사물이라며 아쉬움을 표시하고 경험과 경륜을 갖춘 자신이 이번에 당대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전남도당위원장 경선에 나선 황주홍 의원은 이윤석 의원에게 후보 토론회를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답을 주지 않고 있다며 또다시 토론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전남도당위원장 경선은 오는 15일과 16일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전화 투표가 실시되고 18일 대의원 현장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김하중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이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냈습니다. 서구을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김하중 후보는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한 야당과 정권교체를 실현하기 위해 서구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지청장을 거쳐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후보는 당내 계파주의를 극복하고 옛 민주당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로 새해 들어 담배를 끊으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금연 클리닉은 사람들로 붐비고 직장에서도 금연 열풍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건소 금연 상담실에 새해부터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들로 붐빕니다. 금연 상담자의 설명에 따라 체내에 있는 일산화탄소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길게 심호흡을 합니다. 흡연자로 결과가 나오면 니코틴 패치를 비롯한 금연 보조제가 지급됩니다. 보건소를 찾은 사람들은 대부분 담배를 피운 지 20에서 30년 이상 된 애연가. 올해만큼은 금연에 성공하기 위해 동네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담배 피우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요. 걸어 다니면서도 담배 못 피워요. 너무 힘드니까 또 집에서도 또 손자들 보기도 부끄럽고. 이달 들어 이처럼 하루에 여수 보건소를 찾는 금연 도전자들만 모두 120여 명.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새해부터 큰 폭으로 오른 담배값과 금연구역이 확대된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최근에는 직장 내에서도 단체로 금연하려는 직원들이 늘면서 보건소가 직접 방문해 금연을 돕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상담하고 있는 것 그 자체를 금연 상담실 똑같이 이동해서 운영하는데 호응도도 좋으시고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직접 와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가 해드리니까 금연 성공률도 좀 더 높은 편이십니다. 가벼워진 주머니 탓에 선택한 금연 결심. 새해 때마다 흡연자들이 내세우는 금연 결심이 이번에는 작심삼일로 끝날지 아니면 지속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가고 싶은 섬 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합니다. 전라남도는 유인도 가운데 생태 문화 자원이 보존돼 있고 주민과 자치단체의 의지가 높은 섬을 서류와 현장 평가를 통해 다음 달 말까지 선정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6개 섬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해마다 2곳씩 모두 24개 섬을 가꿀 계획입니다. 신안군 흑산, 비금, 도초, 증도 등 4개면에 지정된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이 신안군 전체 면적으로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추가 지정 대상 지역 주민 설명회와 자연자원 조사를 한 뒤 오는 9월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
국제조정이사회에 신청하면 내년 6월쯤 확대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어제는 몸이 절로 움츠러드는 날씨였죠. 찬바람이 몸속 깊숙이 파고들었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까지는 좀 춥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영하 3도, 여기 찬바람이 초속 2m로 불어오면서 1도 낮은 영하 4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에는 해가 비추면서 기온이 껑충 9도까지 오르겠고요. 평년을 4도나 크게 웃돌아 포근하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양상입니다. 현재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량이 많이 껴있는데요. 낮부터 구름량은 더욱더 늘어나겠고 오늘 대기질 지수도 호남권은 보통 단계를 나타내겠습니다. 다만 여수 등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여전히 건조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시각보다 1, 2도 높은데요. 담양 영하 5도, 구례 영하 8도, 순천 영하 2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평년을 4도에서 5도가량 웃돌아 크게 포근하겠습니다. 담양과 구례가 8도, 광주 9도, 화순과 순천 10도, 여수는 9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해상도 대체로 맑겠고요. 물결은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남 남해안에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을 조금 달래줄 것으로 보이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눈이나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